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으로 같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이씨! 하! 예, 안녕하십니까. 강중관장TV의 강중관장입니다. 예, 오늘은 그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2편으로서 눈을 찌르면 코끼리도 쓰러진다. 예전에요, 제가 집필한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그 챕터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지수 찌르기, 눈을 찌르면 코끼리도 쓰러진다 편이 되겠습니다. 이지수 찌르기는요,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눈을 공격하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손가락 잡는지, 어떻게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지 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지손가락은 이렇게 가운데 놓기 하시고요. 손가락을 2개를 피든지 이렇게 눈으로 찌르는 거죠. 또는 손가락을 모으고 가운데 손가락을 튼튼하게 해서 2개로 눈을 찌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손을 완전히 뒤로 펴서 젖혀지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구분이 있는데, 검지손가락이 중지손가락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찌르게 되면 검지손가락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지손가락을 살짝 구부리고 길이를 맞추는 게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 손가락을 벌리고 손을 뻗으면 이게 엄지손가락 쪽으로 손이 치중이 되니까 이렇게 약간 구부려서 검지로 찌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중지와 검지가 같이 상대방의 눈을 정확하게 타켓에 맞춰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는 법, 이렇게 잡는 법 두 가지가 있죠. 손가락은 안으로 이렇게 검지손가락 말아서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으로 같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지수 공격에 대한 손가락 잡는 법, 손가락 이지수 만드는 법을 여러분 이제 알아보셨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바카스 상자 하나를 이렇게 구에다가 구멍 2개,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해서 2개를 뜯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찌르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눈높이에서 이렇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들어가면서 손가락이 찌를 수 있도록 연습을 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제가 이 연습을 할 때는요, 이거를 이렇게 앞뒤로 그래서 이렇게 판자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실을 매달아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때, 앞으로 올 때 찌르고 뒤로 갈 때 쫓아가서 찔러, 이렇게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이걸 좌우로 흔들어서 이게 가운데로 목표면에 왔을 때 찌르기도 하고 그런 연습을 합니다. 초보자들은 우선 이 바카스 상자를 벽에다 붙여놓고 고정해놓고 이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엔 천천히 하시고 나중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카스 상자를 이렇게 자기 눈높이보다 낮거나 또는 똑같이 높거나 약간 크거나, 사람이 이제 자기 상대가 치하니, 여기서 상대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못된 사람, 강도, 또는 흉기를 들고 그냥 무조건 사람을 찌르려고 했던 경우, 그 다음에 자기 신변에 막대하게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낄 때, 그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 또 키가 비슷한 사람, 작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높낮이를 좀 조정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내눈과 좀 비슷하게, 약간 비슷하게 해놓고요. 손은 처음에 섰을 때 어깨를 늘어뜨리고 릴렉스 하겠습니다. 손은 밑으로 손을 내려서 상대방한테 눈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어떠한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상대방과 대치 자세를 씁니다. 눈을 찌르는데
이때 손가락 3개를 이렇게 가운데 보조해서 해도 되고요. 그러면 오른쪽 동전 크기가 좀 더 커야 되겠죠. 또는 손가락 2개로 해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구부려서 손가락의 길이를 맞추고요. 그냥 찔리면 검지손가락만 들어가니까 손가락의 각도를 씁니다. 이것이 기본이죠. 두 번째는 오른발을 앞에 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렇게 세미 크라우칭으로 원투로 치고 이렇게 어퍼커트로 치고 하는 이런 그 자세는 격투기 자세입니다. 말 그대로 글러브를 끼고 링에서 상대방을 때리는 그런 자세, 공격과 방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자세, 상대방의 공격도 막기도 하고 내가 때리는 자세, 그런 자세는 왼발이 앞에다 놓고 오른발을 뒤에 가는 세미 크라우칭을 자세를 잡습니다. 이거는 오른손잡이였을 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이지수 찌르기는 연속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방으로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 2개로 원투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발 한 발을 앞에다 놓고 강하게 찌르는, 이렇게 원투처럼 그냥 강하게 상대방을 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눈이라는 것은 신경 집중체이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눈물이 나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살짝 티큼만 들어가도 굉장히 답답하고 이물감을 느끼죠.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손가락에 딱 걸리는 순간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상대방의 눈을 갖다가 뽑는다는 생각으로 깊이 찌르는 게 아니라 툭 빠르게 건드린다는 그 정도의 스피드와 정확도만 기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손과 앞발을 앞에다 놓고 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밑에서 앞으로 구부러지는 신장력을 이용해서 손이 밑으로 가서 찌릅니다. 너무 깊이 찌르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정확히 들어가죠. 자, 바짝 와서 보세요. 정확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번 찌르면 100번 다 정확하게 손가락 2개가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것을 처음에 연습을 했을 때 20대 때부터 연습을 했는데요. 내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오면 나는 이것을 써먹을 준비가 돼 있다 라는 각오로 연습을 하고 항상 위협이 왔을 때 이 기술을 사용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이 기술 찌르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 그렇게 특별하게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칼을 들었거나 맨손으로 상대방의 칼을 어떻게 제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주먹으로 칼 든 사람을 펀치를 쳐서 상대방을 KO시키거나 발로 차서 KO 시키기는, 한 방에 KO 시키기는 매우 위험하죠. 상대방도 앞손으로 칼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찌르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므로 단방에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이지수 찌르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손을 내리고 릴렉스하게 씁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이렇게 상대방이 흥분한 상태, 그럴 때는 말을 하면서 어떤 행동의 추이를 지켜보고요. 위협이 있을 때 먼 거리면 이렇게 앞으로 가서 거리를 조절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눈찌르기 했는데 거리가 못 미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히려 더 상대방을 자극하는 결과가 되겠죠. 또는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 찌르기가 너무 편협하죠.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거리, 간압을 굉장히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봐야겠죠. 그래서 손을 뻗었을 때 상대방의 눈에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거리를 하시고요.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약간 젖힐 수가 있습니다. 방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반사 본능에 의해서 젖힐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손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목표물이 있습니다. 손을 뻗으면, 자연스럽게 뻗으면 이두박근과 손목에 의해서 사람의 손이 안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기 전에는 손이 안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므로 이주수를 폈을 때 손가락이 일직선상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검지손가락이 먼저 상대방 눈에 닿게 됩니다. 이 기술의 포인트는 눈 두 개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려서 길이를 맞추고 손가락을 우측으로 틀어서 손가락 두 개가 같이 들어가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일부러 우측으로 의식적으로 찌르고요. 검지손가락으로 맞춘다는 느낌을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보다 검지손가락이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쓰시고, 바카스가 이제 오래 뭐 100번이고 200번이고 뭐 1000번이고 연습하면 이 바카스가 이제 이렇게 훼손이 됩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다른 바카스로 사용해도 되고, 여기에다 스카치 테이프를 살짝 붙여서 또 사용해도 되고, 예, 바카스는 뭐 여러분이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수 찌르기의 실전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이렇게 근접거리에 있습니다. 이지수는 그 원투 이렇게 정권 찌르기 원투를 치는 것처럼 왼발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오른발을 앞에다 놓고 오른손 잘 쓰는 오른손을 앞에다 놓습니다. 그렇죠? 손을 뻗었을 때 상대방 몸을 신장을 해서 손을 뻗었을 때 손이 상대방 눈에 닿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듭니다. 속도는 정확도가 중요한 거지 파괴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속도는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하면 되죠. 다시 이 정도, 그 정도만 됩니다. 이거를 완전히 펴서 그냥 정권 찌르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강하게 눈알을 뽑듯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상대방 눈을 맞춘다, 건드린다, 빠르게 건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이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이 두 눈을 다 건드린다는 생각으로 각도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시 봅니다. 자, 팔만 뻗으면 손이 안 닿기 때문에 몸이 체중이 이게 앞으로 이동하는 체중 이동이 중요합니다. 신장력을 늘리는 거죠. 손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파이터 포즈를 취하면 주먹에 날아오는 각도를 알 수 있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음은 상대방이 칼이나 송곳, 뭐 병 이런 거 깨가지고 이렇게 흉기를 들었을 때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찌르는 물건, 예를 들어 과도나 뭐 식칼이나 이런 거, 가위나 뭐 병 같은 거 이렇게 찌르는 물건이 있을 때는 내가 오른손잡이라고 하더라도 오른발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찌르게 되죠. 만약에 내가 주먹을 펀치를 치면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주먹을 오른발 앞에다 놓고 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왼발 앞에다 놓고 그래서 세미 크라우칭 자세를 취하죠. 이렇게 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짧은 그 흉기, 그러니까 찌르는 흉기는 오른발이 앞에다 놓고 상대방의 배를 찌르게 됩니다. 이걸로 뭐 눈을 찌르거나 이렇게 목을 찌르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이거는 뭐 전쟁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아니고서는 한 방에 상대방을 살인을 하려는 그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서는 대체적으로 칼을 들었을 때 99%는 상대방의 배를 이렇게 찌르게 됩니다. 좀 더 가보세요. 손을 이렇게 흔들죠. 이렇게 위협을 하죠. 이렇게 좀 찔러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자, 상대방의 칼을 찌르는 그 각도가 나의 복부에 이렇게 축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얼굴을 막는다거나 뭐 이렇게
뭐 상단을 위에서 아래로 쳐보세요. 상단을 이렇게 막는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이 칼을 찌르는 궤도는 몸통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르보세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가서 손으로 눈을 찌르는 거죠. 만약에 찌르지 않고 손을 뻗어보세요. 위협을 해보세요. 위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먹으로 치려고 그러면 이게 찔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흉기 손을 밑으로 내리고 치는 요령이 필요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눈을 건넨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지수 찌르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